여러분들은 인천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있나요? 닭강정과 짜장면을 주제로 만들었는데요. 뭔가 우리가 이제 친숙한 음식인데 이게 과연 어디서 시작을 했을까라는 호기심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고 인천의 이야기를 주로 담고 싶은 정성용이라고 합니다. 주로 어떤 인천의 이야기들을 담고 계세요? 주로 인천의 역사나 이제 정보 같은 걸 주로 담고 있어요. 인천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하나씩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이제 또 돌아다녀 볼게. 연수구민분들만의 센트럴파크라고 불릴만 한가요? 시민 아카이브 학교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제 인천을 주제로 좀 만들고 있어서 저는 2018년부터 참여를 최대한 하고 있어요. 고택이랑 해양설화랑 지금 무형문화재랑 그리고 이제 올해 만든 이제 소울푸드랑 제가 만들고 싶은 내용과 조금 마음이 맞다 보니까 재밌을 것 같다 해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작품은 이제 닭강정과 짜장면을 주제로 만들었는데요. 되게 어떻게 보면 친숙한 음식이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가 좀 컸어요. 이제 영상을 봤을 때 처음부터 오프닝에서부터 이거 재밌겠는데?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 평범한 닭강정이랑 짜장면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재밌게 표현을 할까 했을 때 이거의 음식의 시작점은 뭘까? 이거는 너가 지금 되게 친근하게 먹는 음식인데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한국 특화된 음식인 거 알아? 그런 식으로 조금 호기심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가장 친근한 음식이 아닐까요? 뭔가 야 짜장면 먹자 이제 그러듯이 그냥 짜장면은 거의 뭔가 열심히 일할 때 먹는 음식, 이사나 이제 공부할 때나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친근한 음식이 아닐까. 닭강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치킨보다는 조금 많이 밀렸지만은 언제 먹어도 어디 여행 갈 때나 먹기도 하고 혹은 밤에 야식으로 먹기도 하고 되게 친근한 음식이 아닐까. 다른 소재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냥 인천에서 쭉 살고 있는데 이 음식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차이나타운은 그냥 하나의 관광지고 신포 닭강정은 전국의 베스트 탑으로 드는 닭강정이고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조금 알고서 먹어도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제 콘텐츠를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최대한 많이 찾았지만은 일반 분들 혹은 인천이 아니신 분들은 인천에서 시작이 됐고 우리 곁으로 오게 됐다. 그것만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천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있나요? 다양한 음식이 있겠지만 인천은 면과 관련된 음식이 많습니다. 여름에 먹는 시원한 냉면부터 새콤달콤한 쫄면까지 그중 우리에게 제일 친숙한 음식인 짜장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시작된 음식이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음식, 짜장면은 어떻게 우리 식탁까지 올라왔을까요? 오늘날 짜장면은 원래 중국 된장인 미엔장을 비벼 먹는 짜장미엔이 중국의 짜장면인데요. 대한민국으로 건너오면서 춘장의
국수를 비벼 먹던 음식이 오늘날 짜장면의 시초였다고 합니다. (1884년) 인천에 천국조개지가 설정되면서 화교인들이 이주하여 인천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청나라 문화들이 들어오게 되었죠. 청나라의 술과 음식, 그리고 호떡, 만두가게, 청유리집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짜장면도 들어오게 된 거죠. 화교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로 스며들면서 인천광역시 중구 일대는 중국 요리집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할 것 같던 중국 요리집이 한 차례 위기를 겪게 됩니다. 먼저 중국의 공산화로 인해 중국과 국교가 단절되고 한국전쟁으로 인해 일부 화교인들은 한반도를 떠나게 됩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61년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법으로 외국인의 재산권 행사 제약이 발생하자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는데 한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짜장면의 모습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중국 요리가 부유층을 대상으로 만든 음식이었다면 이후부터는 서민들을 위한 음식으로 변화하게 되죠. 화교들의 위기가 찾아온 후 짜장면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무상 원조로 지원된 밀가루를 이용하여 저렴한 국수가 등장하게 되자 짜장면은 요리의 음식이 아닌 끼니의 음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짜장면의 경우 오늘날처럼 검고 단맛이 적었어요. 캐러멜이 혼합된 공장 춘장이 등장하면서 오늘날의 단맛과 짜장면의 색상이 나오기 시작했죠. 동시에 춘장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 보니까 원가가 떨어져서 대중적인 식품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양파의 대량 재배로 양파 특유의 단맛이 더욱 강해졌고요. 정부의 혼분식 장려운동과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에 맞춰진 배달 시스템이 더해지다 보니 오늘날 대중적인 짜장면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요리집의 흔적은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짜장면 박물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당시 공화춘이라는 이름으로 인천 차이나타운의 대표적인 중국 요리점이었는데요. 짜장면을 이곳에서 처음 만들어진 곳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중국 요리점 중에서 고급 요리점으로 시작했습니다. 공화춘이라는 이름은 중화민국 수립을 기념하기 위해 공화국의 봄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중국 요리점입니다. 건물 자체에도 의미가 깊은데요. 구한말 산동성 장인들이 지은 중국풍의 근대식 건물로 중정을 갖춘 지상 2층 건물입니다. 구운 벽돌로 외장을 마감한 것이 특징인데요.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통해 지난 2006년 4월에 등록문화재 26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짜장면은 지난 2006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고 발표한 100대 민족 문화 상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태극기, 무궁화, 고추장, 불고기 등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사이에 중국에서 건너온 음식인 짜장면이 있다는 것이 놀랍지만 우리는 짜장면을 대표 음식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음식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입으로 즐기는 것이 아닌 머리로 즐긴 우리의 짜장면. 이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주말에 소중한 지인과 함께 차이나타운 짜장면 한 그릇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시장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반찬 재료를 사기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과 다양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상인들일 수 있고, 시장을 걷다 보면 맛있는 냄새로 유혹하는 다양한 음식들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중 저는 부모님 따라 시장 구경을 하면서 먹었던 음식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신포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인 닭강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우연로에 위치한 신포국제시장을 걷다 보면 식자재를 파는 전형적인 시장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바로 닭강정, 호떡 등 먹거리로 유명한 시장이기 때문인데요. 신포국제시장이 식품거래시장으로 유명한 이유는 과거로 돌아가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신포국제시장이 자리한 신포동의 옛 이름을 터진개라고 불렀어요. 마을이 바다 쪽으로 열려있다는 뜻으로 지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죠. 특히 1903년에 신포국제시장을 닭전거리로 불렸는데, 닭과 달걀을 비롯해서 꿩이나 오리를 팔게 되었죠. 그러다 해방 이후에 미군정에 의해 신포국제시장을 식품거래시장으로 지정하면서 식품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1883년부터 인천이 개항되어 일본 상인들이 오가면서 전국 각지의 물자들이 인천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이 개항하면서 일본 상인들이 갖고 있는 물자들이 신포국제시장 근처로 모이자 시장이 형성되게 되었고, 해방 이후로는 식품거래시장으로 지정되면서 오늘날까지 다양한 먹거리를 팔고 있는 신포국제시장. 신포국제시장이 닭강정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닭전거리로도 불렸던 신포국제시장의 판매 제품과 1960년 후반 한국전쟁 이후 치킨의 영향이 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포국제시장은 닭전거리로 불렸는데요.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프라이드 치킨을 들여오면서 닭튀김 요리, 치킨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식용유가 귀해서 부유층 사람들의 음식이었으나 1969년 동방유량, 오늘날 사제협회가 식용유를 대량 생산하면서 치킨이라는 음식이 대중화되기 시작했죠. 프라이드 치킨이 등장하면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양념치킨이 개발되었고,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양념치킨 특유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념치킨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다만 양념치킨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튀김옷에 양념이 스며들어 눅눅해지면서 바삭한 식감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지 연구하다 생긴 것이 오늘날 닭강정입니다. 닭강정은 겉으로 보기에 양념치킨과 닮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특이한 점을 발견하기 어려운데요. 아주 미세한 차이가 양념치킨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닭을 조각내서 밑간을 하고 녹말가루를 입혀 다른 온도에서 2번 튀겨낸 후 소스를 버무리는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양념치킨이랑 닭강정의 차이는 세부적인 조리 과정이 있어요. 닭강정의 경우에는 튀김옷을 찹쌀반죽으로 해요. 그리고 양념을 입힐 때 물엿을 사용하거든요. 이 방법은 찹쌀반죽을 기름에 튀긴 뒤 꿀과 티밥을 입혀 만드는 한과강정 요리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미국식 치킨 제조법과 한국 전통 요리법이 합쳐져 새로운 요리로 만들어진 닭강정.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러한 작은 차이로 만들어진 닭강정은 양념치킨과 다른 맛을 내준다고 합니다.
양념치킨은 약간 고추장도 들어가고 케첩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좀 눅눅하고 매콤한 맛이 덜하고 그런데 강정은 물엿하고 소스가 들어가니까 식어도 쫄깃쫄깃하고 좀 바삭하고 닭강정은 시간이 지나도 바삭함이 유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거기에 닭강정 특유의 소스가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땅콩가루를 넣어서 고소함을 더했고 고추장 대신 고추기름을 사용해서 텁텁함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거기에다가 청양고추를 넣었는데 불쾌하게 맵지 않고 매콤하면서 뒷맛이 개운한 게 닭강정 소스의 특징이죠. 그래서 매콤하면서 달콤하고 고소함까지 더한 것이 닭강정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다른 음식은 식은 맛이 없는데 강정은 식어도 맛있고 여름철 휴가 때 이제 사갖고 가서 식은 거 해수욕장 가서 바닷가 펼쳐놓고 먹는데 쫄깃쫄깃하고 맛있더라고 식어도 그 장점인 것 같아요. 강정. 매 주말이 되면 신포시장은 닭강정으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누군가에게는 유명하기 때문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는 학창시절 먹던 맛이 그리워 찾아오기도 합니다. 택배는 제주도까지 하고 아니면 여기 김포공항하고 저기 용인 저기 대학교 축제 때 배달로 여기서 먹을 때도 맛있었지만 거기 갖고 가서 먹어보니까 다른 음식은 식으면 맛이 없는데 닭 비린내 나고 그랬는데 이건 식어도 비린내도 안 나고 쫄깃쫄깃하고 맛있다고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그것 좀 사서 보내라 그러고 지방에서 이제 친척들이 다 사서 그래서 더 지방도 많이 나가게 된 것 같아요. 다른 전통 음식에 비해 역사는 짧지만 닭강정은 맛있는 음식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추억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에 보면 이제 본인이 직접 출연까지 하시잖아요. 제 후배가 조금 많이 도와줬어요. 이제 잠깐 학교 앞에서 나와라, 그 밥 사줄 테니까 나와라 해가지고 조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작에 어려웠던 점이기도 한데 인터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해서 제가 조금 설명하는 식으로 만들어 보자 또 해가지고 제가 직접 1인역을 하게 됐습니다. 출연하고 싶은 욕심은 조금씩 있습니다. 뭔가 나서보고 싶고 이제 찍히는 걸 경험을 하다 보니까 뭔가 재밌는데 한번 나와볼까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콘텐츠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보가 맞냐 틀리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게 뭐 이제 엄청난 영향력은 있진 않더라도 영상에 기록이 남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정보가 틀리면은 좀 문제가 크겠다 싶어가지고 정보 어떠한 걸 찾더라도 한 번 더 검증을 하고 또 한 번 더 검증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랑 여기서 얘기하는 거랑 내용이 다 다르다 보니까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고 또 이제 인터넷으로만 찾기엔 좀 한계가 있으니까 지인들 통해서 이제 어르신들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인터넷 내용과 또 다르기도 하고 해가지고 다른 의미로 되게 어려웠던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그래가지고 기억이 남는 거는 항상 새벽까지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자료 수집하다가 하루를 마쳤던 기억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많이 곰곰이 지하철 타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인천의 음악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는 해보고 싶어요. 세대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아예 세대가 달라서 모르지만은 중구에서 음악이 조금 유명했다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었어요. 인천에 오래 사신 분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다뤄도 재밌지 않을까. 내년의 소재는 그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말씀드려요? 그 담당자분들한테 네. 그래서 이제 힌트를 드리는
인천에다가 도살장을 만들어요. 우리는 소변이 뭐 이거 하다가 푹푹 과서 육수를 낼 수가 있다. 직원이 냉면 면을 뽑다가 실수로 뽑아내는 기계 구멍을 잘못 써서 면발이 굵은 것이 뽑아져 나왔다고 한다. 그 영상을 만들고 끝이었으면은 뭔가 조금 아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만들고 난 직후에는 되게 뿌듯하고 이 정도면 충분했다, 잘했다, 성경하라고 하지만은 이게 사람 마음이 장인 정신이라고 일주일 지나니까 이거 조금 이상한데 부족한 면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터뷰 자리를 마련을 해주셔가지고 뭔가 제 영상은 좀 이런 것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 말을 함을 통해서 뭔가 제 부족한 영상이 채워진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꿈꾼 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To anyone who can truly say that he has found